원력으로 본 삼위격 일체, 존재물은 원력으로 인하여 그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각기 중심을 갖고 본 중심체를 향하여 연관적 위치로서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체 혼자 스스로 작용하는 존재는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를 중심한 존재가 아니라 타 자체를 중심하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한 존재물의 전부가 이와 같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천체 세계도 그렇고 그 밖의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구도 태양을 중심하고 있고 지구도 역시 식물과 동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력 작용으로 보면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는 관련이 있는 입장에서만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태양을 위주로 하고 본다면 지구는 제2의 위치에서 작용합니다. 또 지구상 존재물은 지구를 통해 태양으로 연락하는 입장이 태양을 주로 해서는 제3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양을 중심한 존재들은 이와 같은 관련적 위치를 갖고 있고 그 입장을 중심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력작용으로 보면 지금 지구상 존재는 자기 자체를 중심한 원력작용을 하는 동시에 지구에 대해서도 원력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에 대하여 원력작용을 합니다. 이러니 태양을 중심하여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향하는 원력이 있고 지구로부터 지구상 존재물에 대하여는 원력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물은 자체와 같은 요소 간에도 원력작용을 하여 위치를 정하는 존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독립이 안 된 전체의 원력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력을 두고 보면 지구상 존재물은 삼체격위를 두고 자아 한 자체를 대한 원력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윗격을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지구부터 지구상 존재로 하여 있으니 그 원력으로 보면 삼위격위로서 하여 한 일체적 형성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 존재물은 원력을 다 가지고 있다가 무생물은 고정 위치에서 그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역시 무생물적 고정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서 무생물계와 중간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그 존재물의 한 기반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생물은 원력 위치를 한 곳에 작용해서 정지하고 있는 반면에 식물 등에게 미치는 원력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자체에서 한 목적을 향하여 장성급의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물은 기본 지구에 대하여 원력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치를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 존재물도 무생물계로부터 식물계, 동물계로서 한 특이한 구조 형태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존재물 전부가 제각기 분립된 목적을 가지고 원력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 한 사람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초작용, 중간작용, 완성작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작용적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 존재물은 모두 존재작용과 함께 기초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무생물입니다. 그러면서 무생물의 기초작용을 토로하여 식물 존재에 대한 작용이 있는 것이며 또 그 식물 작용을 기본으로 하여 동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립할 수 없는 한 완성한 목적 조중에 밑받침이 되어 주고 있는 등 모두 똑같이 하나의 목적으로 존재 위치를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떠난 무생물이었고 무생물을 떠난 식물이었고 식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존재 목적은 무생물계와 식물계와 동물계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존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역으로 동물이나 그 외 무생물은 지구 환경의 보존을 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지구로 존재하는 이상은 오로지 지구상의 존재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지구의 존재 위치를 정하는 태양도 지구를 위함으로써 그 존재 목적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존재물을 위하는 것이 태양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상 전부는 관련적 위치를 취해서만 완전한 존재 위치를 정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구상의 존재물 중 동식물에 대해서 태양은 빛으로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공기도 역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존재물을 위해서 작용합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이상 그 전체는 주로 완성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지의 존재물은
목적의 중심 존재는 태양이나 지구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무생물이나 식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완전 極위에 있는 동물을 주로 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존 요소인 공기와 태양 전부는 이곳을 향해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두는 여기에 있는 물질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동적 존재물이며 사람이 그 주동적 존재물로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온 천주는 사람이 사는 지구를 위해 그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사람이란 한 존재가 원만하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바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생겨나기까지 원력으로 보면 기초적 원력을 가지고 있는 무생물계는 한 소생적 사명에 처하여 있고 식물은 한 장성한 위치를 정하고 있고 동물은 한 완성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일반 동물성 작용 외에 그 본래 이상을 향하는 양심작용으로서 목적을 연관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상 만물계도 동물까지로 되어 있는 곳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즉 생존 요소로 보면 분리 못할 위치에 처합니다. 그러니 최고 목적 위에 있는 동물은 식물계를 취해서 살고 식물은 무생물을 생육의 영양 요소로 취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과 공기의 근본적인 존재로 인하여 동물 생존 요소를 배양하려니 식물은 뿌리로는 질소를 취하여 산소를 뿜어주면 동물은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생존합니다. 또 동물은 영양소로 식물과 동물을 취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를 위하여 온 존재물은 협력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 원리면서 기본 창조 본의이니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통하여 그 영양소를 섭취하여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그 존재 목적인 본래 위치하는 양심작용의 세계에 대해서 한 완성적 한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 존재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주에 대한 완성 존재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완전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계로서도 최고 위치는 그 존재물의 최고 목적체이니 다른 존재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존재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본성상을 겸하여 한 대상 위치로 정하고 있는 것이니 과연 최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 하늘과 합하면 각 존재들의 최고 목적도 완성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만물을 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무생물과 식물 그리고 동물을 모두 통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위상을 봐도 사람 한 자체는 지구상 존재 목적을 다 겸해서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아도 사람은 흙, 물, 공기의 3위상을 합하여 물리적 존재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계 존재체계의 한 결과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결실이라면 소생, 장성, 완성을 해야만 성립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최초의 소생적 존재인 무생물을 위주로 식물로, 장성, 동물로 완성하는 한 노정을 취하는 존재로 되어서 한 존재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생, 장성, 완성으로 성장하여 완전한 목적 존재가 되는 것이 한 진리가 찾아놓은 노정입니다. 결실체가 되면 그 본 창조 기본 성품이 완전히 표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나 결실되면 한꺼풀 안에 두 개의 대상 위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씨라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을 발표하는 형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기본 씨는 창조주이니 그 한 존재를 씨로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가 있고 그 씨를 보면 한꺼풀을 세워서 한 개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도 합하면 하나이고 풀을 헤치면 둘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여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를 가르는 그 씨 안에는 어떤 열매든지 둘로 분립되어 상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주 중심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하나에서 한 분립을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와 같이 요소 이성이 합하여 하나 되는 곳에 재출발 존재의
시작을 보여주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 하나는 창조주 본의의 하나에서 분립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분립을 보아 존재한 그 자체는 소생하여 장성으로 완성으로 성장하여 다시 기본 원성으로 환원하여 본체와 합하는 것이라는 창조성을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분립하였다가 합하고 또 분립을 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 사실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만물의 전체를 합한 구조 완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한 존재는 지구로부터 기본적으로 원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시에 다른 목적 원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구의 평형 원력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용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목적의 원력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우리 생활상 모든 인식작용과 활동에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지구 원력 더하기 다른 목적 원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한 자체에 있는 힘을 중심하고 지구를 대하여 또는 다른 목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두 분립 입장을 취합니다. 이렇게 합한 한 원력으로 다른 목적 원력은 다시 양심 원력과 합하고 그 양심 원력에 의하여 작용하여지니 삼위적 입장인 완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하여 한 개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 하나 소식 목적으로 하여 내 한 자체에서 장성으로 향하면서 나가면 자체인 상대적 존재의 위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성을 대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완전히 합할 때 완성된 제실체가 됨으로 인하여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자녀라는 기본 창조적 제2조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성이 합하여 완전 하나 되면 그 자체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 되는 기본성이 합한 곳으로서만 다시 삶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전부가 창조 근본을 표현하는 것이니 이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래서 원력작용, 힘의 남성과 여성이 원력작용, 힘과 사랑을 중심하면 한 목적으로 하나 되니 삼위격 원력작용을 정하여 삶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로 한 목적으로 되었기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창조 본성적으로 보면 근본인 하늘을 대하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자체로부터 위성으로 분립하여 위치는 셋이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 번식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이 목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대하여 삼위격에 해당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만물 원력에 대해서도 세 위치의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하나는 온 천주 존재에 총합되는 표시로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만물의 열매로서 만물계에 대하여 이상존재로 하늘의 사랑을 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만물 세계와 하늘의 중간작용이 목적이면서 그러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만물계와 분립할 수 없는 초시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지구상을 중심하고 창조한 존재이니 타락도 지구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땅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원리적 만유원력의 작용과 하늘에 대한 사랑의 원력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자체는 만물의 결실이면서 하늘을 상대하여 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완수해야 하는 그 활동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분석하여 보면 3작용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폐에 작용하는 기관, 심장에 작용하는 기관, 위에 작용하는 기관을 가지고 나란히 서로 도와가며 수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체의 하나의 상대 형상을 취하여서 대상을 조성하여 주고받고 하는 신경계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하여 전체의 생존 목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만물 전부를 합한 작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골격은 광물 요소로 되어 있으면 내장기관은 한 식물과도 같습니다. 폐는 식물의 잎과 마찬가지고 심장은 줄기로 이 부는 뿌리 부분으로 피부와 살은 흙을 상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 하나 중에 전 요소를 연결하는 표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머리 부분으로부터 연결하는 신경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한 자체는 직접 하늘로부터 한 신경작용과 같은 대상작용으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의 작용이 합해서 완전한 머리 부분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자체 존재를 원만하게 유지한다는 한 표시로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 중에 전부가
존재물 작용을 합해서 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동물적 작용 외에 하늘과의 신경작용인 하늘을 대신하는 목적을 완성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었기에 사람은 육신생활의 원만화가 영의 성장에 직접 좌우되므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육신생활은 영인체의 성장 요소인 영양소가 기본임을 알게 되니 육과 영은 동화적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이자 영이며 영이자 육이면서 또 간접적 입장이면서 직접적 입장을 사람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영적 세계와의 동화적 관계와 상대의 근본 이의 등에 대하여 논한 것을 이해할 줄 압니다. 그러니 영과 육은 분립을 못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 자신이 육신으로 와서는 육신을 가지고 대상을 완성하여야 할 참서 본의로 되니 육신 재림도 알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나 구조 중에는 천주 전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제 삼위격 작용 기관을 합해서 한 대상을 이상을 대하여 제2 목적을 완수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적 사명이 육신생활에는 신경작용으로 통하는 생심작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중심부와 통하는 심장과 합하여 동작하니 양심은 심장 부분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전부는 사람 하나 완전을 목적으로 사람은 하늘과 땅이 통하는 중심체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온 천지적 구조인데 위로 보면 하늘은 폐와 같으며 사람은 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위와 같으며 신경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천지는 신경 부분인 창조주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됩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 중에는 전부가 들어가 완성되어 있는 존재로 표현되는 것을 뜻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대하여 심장적 위치로 중심한 곳이니 사람의 가치와 하늘을 대하여 한 몸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무엇이든지 사람을 중심할 수 있고 존재물들은 사람의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필요성을 본받아서 존재한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존재물의 중심이 사람이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명도 사람의 형태나 기능을 물리적으로 흉내를 내므로써 그 존재적 사명이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찾아보면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기구는 전부 이와 같은 구조형에서 볼 때 인간의 애용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 사람을 표준하여 시작되는 것은 전부가 창조 원성을 발표하여 찾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세계는 사람과 같은 구조를 목표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섭리로 발전한다는 결론도 성립됩니다. 이런 모든 문명기구든지 혹은 여러 기구들은 한 사람의 그림자로서 그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 현상으로 발전하는 문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명기구도 수수작용을 위하는 방식으로 해야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이 지상천국의 건설을 위하되니 그런 발달을 보는 것입니다.